부등식이 뭔지는 알잖아, 그지? 절대 부등식은 뭐야?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던 어떤 다른 놈하고 의미가 비슷한데? 어, 항등식은 뭐였지? 항상 뭘 넣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등식은 등호가 있어요. 그죠? 어떤 식이 등호로 연결되어 있어서 x한테 내가 무슨 숫자를 변수를 x라고 쓴다면 변수가 뭐 다른 문자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변수 대신에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야.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일반적인 방정식인 거지. 얘는 x한테 무슨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을 때만 등호가 성립하거든. 우리가 공부한 부등식이라는 개념도 그래. 이 부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 부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변수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방정식에서는 근을 찾는 방법이었던 거지. 절대 부등식은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등식과 개념이 같은데 부등호가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대수적으로도 우리가 살피기도 하고 기하적으로 살피기도 하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다 기하로 가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초반 작업에서는 뭐 중학교 때도 학습했던 그 부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상황들을 기본 성질에서 출발을 해. 어떤 부등호가 성립하는 식이 있는데 그냥 단순한 얘기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A보다 B가 크다고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그럼 양쪽에 내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이 부등호는 항상 성립하겠지. 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이해되겠어? 이런 거 먼저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이제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이제 이 정도 내용은 또 이걸 가지고 뭐 질문거리를 만들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내용과도 크게 연관성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절대부등식에서 뭐부터 다루냐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이란 얘기를 해. 실수의 성질이라는 건 또 뭐냐? 실수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 실수라는 숫자는 누구하고 구별되는 숫자야? 허수랑 구별되겠지? 허수의 특징은 뭔데? 실제로 존재하는 의미적으로는 허상의 수. 그렇게 의미를 이해하죠, 그죠? 그 허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제곱해도 음수가 된다.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걸 우리는 가장 기본 단위로 i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허수의 기본 단위가 i야. 제일 기본 단위가. 또 허수의 기본적인 특징은 제곱했을 때 음수를 만드는 수. 그럼 실수는 뭔데? 그지? 얘는 이 실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실수는 제곱을 하면요 무조건 0보다 커져요. 그리고 0도 실수이기 때문에 0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실수라는 놈은 제곱해서 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야. 그지? 이 식도 절대부등식이어서 이걸 이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증명 과정들은요 다 이 모습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거든. 누군가를 제곱했을 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식을 정리하다 보면 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게 돼. 그게 여기 2단원에서 얘기하는 절대부등식의 증명 과정이라는 건데, 산술계 평균도 결국은 이놈이에요. 이놈보다 증명을 해요. 자, 그래서 유형 19번은 이런 얘기들인데, 요거 대표 유형 문제를 잠깐 보시면 908번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거겠지.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애들, 완전 제곱식꼴로 바꿀 수 없는 애들을 찾아봐라 이 얘기인 건데, 단순한 게 일단 1번은 돼요, 안 돼요? 얘도 뭐 두 가지 방법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상수에 얼마 있어야 되냐면 4분의 1만 있으면 되거든. 그렇죠? 가운데 항의 절반에 제곱이 여기 있으면 되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4분의 3을 더해야 되는 놈이래. 이미 이 놈만으로도 아까 얘기했던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에요 라는 게 보장되거든. 얘만 가지고. 근데 거기다 4분의 3을 양수를 또 더할 거래.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죠? 실질적으로는 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양변에 4분의 3 없애고 나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값 전체가 항상 부등호가 성립하니라는 건데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러면 이제 판별식을 확인해 보면 0보다 작아. 그래서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저 2차식은 이렇게 붕 뜬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래서 x한테 내가 무슨 수를 집어넣어도 다 위에 존재해. 함수값들이. 그지? 항상 0보다 크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호가 없이 부등호로만 적혀 있는데 참입니다. 0이 되지도 않아요. 4분의 3 때문에. 맞지? 첫 번째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2차식들은 비슷해요. 3번은 3번 똑같은 놈이어서 먼저 본 거야. 얘는 12x 왼쪽으로 넘기면 그냥 그대로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얘는 등호가 있어야 돼. 그지? 1번, 3번은 절대부등식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2번은 좀 애매한데 이거? x가 실수라고 그랬잖아. x한테 음수를 집어넣으면 이거 음수인데? 음수인데 4보다 크다고? 이게 그것만으로 안 되잖아 이건. 이게 산술기하를 좀 공부하면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데 아직은 잘 안 보이겠지. 그래서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참이 안 돼요. 예?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은 2번. 만약에 이게 참이 되려면 x가 양수라는 조건을 줬으면 돼. x가 양수였으면 이건 참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얘도 전개 4xy를 넘겨 또 완전 제곱식이 돼. x-y 제곱이 돼. 그래서 1번, 3번, 4번은 같은 형태. 이놈은 이들 양변 제곱하면 되겠네. 이들 양변 제곱하면은 x도 양수, y도 양수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요거 제곱하면 x 나올 거고 이거 제곱하면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이 2배의 루트 x 루트 y의 곱이죠. 그리고 y 나오겠죠. 그리고 우변은 제곱했으니까 x 플러스 y가 나오겠죠. 그러면 좌변에 우변에 똑같이 있는 x 플러스 y를 제거하고 나면 2배의 루트 x 루트 y의 곱이 0보다 크니 지금 이거 묻는 거잖아. 근데 이때 x랑 y가 둘 다 양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루트 계산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하나의 루트 안으로 묶어 놓을 수도 있어. 그죠? 2배의 루트 xy 이렇게 써도 돼. 둘 중에 하나도 0은 안 되고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양수겠지. 그죠? 루트 안에가 양수잖아 이거. 루트 안에가 양수니까 이것도 0보다 크겠지. 그지? 그래서 5번도 참이 됩니다. 안 되는 건 2번 하나만 안 되고요. 21번 산술기하 평균. 자, 산술기하 평균으로 들어왔는데 요 놈은 일단 기본 식이 산술기하 평균이 이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어서 우리가 문제에 그대로 적용해서 쓰려는 거야. 야,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거든? 그래서 이걸 찾을 수 있어 라는 거야. 산술기하 부등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요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고요. 요거 이전에 요거부터 제한 조건을 좀 달고요. 이놈일 때 이게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단이라는
제한 조건을 항상 달아요. 이놈을 쓸 때는. 이런 제한 조건을 항상 달아요. 부등호도 있고 등호도 있는데, 이 부등식에 부등호도 있고 등호도 있는데,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이야. 예? 요게 지금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제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요거 증명하는 방법은 이것도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 위에 있는 부등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2배의 절대값 xy가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x랑 y가 x랑 y는 양수인지는 모르는구나. x를 제곱한 거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데 x랑 y는 양수인지는 모르겠지. 이게 양수든 음수든 어쨌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xy로 나오겠네, 그럼. 맞죠? 왼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네. 이렇게 부등호 항상 성립하죠. 그죠? 요런 증명 과정은 이렇게 얘도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부등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최대수소를 찾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문제 풀 때 이 부등식을 사용해, 그대로. 이 부등식을 사용해서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데, 우리는 부등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걸 계산하진 않을 거야. 그냥 얘를 보고 최대수소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등호 조건을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걸로 문제 하나를 보자면 916번 제일 간단한 형태인데 양수라는 정보가 나오죠. 그죠? 이 정보를 주는 거야, 양수. 저걸 안 주면 산술계를 못 쓰는 거야. 이 정보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합의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알려주거든. 그리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얘를 보고 3x 플러스 2y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산술기하는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할 테니 이 상태에서 얘는 12라고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양변을 약분해주면 여기 6이 남겠죠? 그리고 제곱해주면 36, 6xy. 그래서 6조 약분해주면 여긴 6이 남겠네? 그래서 xy의 곱이 항상 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최대값이 누구란 얘기야? 6이란 얘기지. 그지? 초반에 이렇게 푸는 거야. 초반에 이렇게 풀어서 6이라는 최대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로 17번. 이번에는 거꾸로 얘를 알려주고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아까는 최대값 물어봤지? 이번엔 최소값도 물어봐.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다 구할 수 있는 식인 거야. 자, 요번에는 자, 합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 가지고 또 이렇게 산술계를 써. 2배의 루트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 제곱식들이어서 루트를 벗을 수가 있네. 루트를 벗으면 2ab가 되나요? 또 2가 나오니까 4배 ab가 되겠네. 원래 2가 있고 안에 곱한 놈 안에서 또 2가 나올 거라서. 그지? 그런데 얘는 8이래. 이놈은 8이라고 줬어. 그럼 8, 4, 32. 얘가 32래. 그럼 구하려는 이놈의 최소값은 32가 되는 거지. 제곱을 내야 돼. 제곱, 루트에서 나오는 제곱.
표가 없었잖아. 좌변. 좌변은 그냥 이거 쓴 거야. 그냥 저거를 쓰면. 이걸 쓰고, 그러니까 A 대신 A제곱을 쓴 거고, 요 자리는 4B제곱을 쓴 거야. 그리고 얘를 만들어 넣으려면 2배의 루트 안에 4배의 A제곱, B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얘는 다 제곱수들이어서 루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 그게 4AB가 된 거야. 이해됐어? 근데 AB는 또 8이래. 그럼 8, 4, 32. 이렇게.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32. 네? 요렇게 푸는 거야. 한술기하 평균을 이용한다는 게. 근데 이렇게 풀고 있으면, 이렇게 풀고 있잖아? 그러면 수학은 안 늘어. 이거 계산만 하는 거야. 산술기하를 적용해야겠다라는 것도, 뭐, 그것만 가지고도, 꽤, 뭐, 이렇게, 문제 잘 읽었어, 잘 이해했어, 문제 취지를 잘 이해했어, 라는 걸로도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산술기하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봐봐. 지금 두 개의 간단한 문제를 보면서,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16번 문제에서는요, 알려준 정보가 합이었어, 합. 더한값을 알려주지. 그리고 뭘 물어봐? 곱의 최대값. 그지?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곱을 알려주면 합의 최소값을 물어봐요. 구조가 그건 거야. 이쪽을 내가 숫자로 알면, 얘를 숫자로 알고 있으면, 이놈이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라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값이야. 그지?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두 놈이 같을 때. 반대쪽도 마찬가지. 내가 얘를 숫자로 알고 있어. 그럼 이놈은 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거라서 여기 있는 숫자가 최소값이야. 맞죠? 근데 그 최소값이라는 것도 지금 등호가 성립할 때 얘기잖아.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3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32보다 큰 애들을 막 써도 돼. 33도 되고 34도 되고 35도 돼. 그치? 근데 최소값이 32예요 라고 얘기한 거는 부등호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등호를 보고 얘기한 거잖아. A제곱 플러스 4B제곱은 32를 써도 돼 라는 거잖아. 최소값은 부등호일 때가 아니고 등호일 때에 나온 값이란 말이야. 맞죠? 최소값은 등호일 때 나온 값이야. 근데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두 놈이 같을 때. 이해하겠어? 이걸 이용하면 봐봐. 여기서 아까 합을 뭐라고 줬죠? 6이라고 줬잖아. 얘가 6이 돼야 돼. 그런데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내가 최대값을 결정하고 싶으면 산술기하를 써야지 라고 마음 먹은 거잖아. 근데 산술기하는 어떻게 성립한다고? 등호일 때 최대 최소가 나올 거고,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두 놈이 같을 때.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더하면 6이 된대. 얘 얼마야? 얘가 3. 얘도 3.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6이 돼야 된다니까 얘도 3이고 얘도 3이지. 맞지? 그럼 x는 얼만데? 1. y는 얼마야? 2분의 3. 나보고 아까 뭘 구하랬죠? 그냥 xy 곱이었나요? xy의 곱은 이거 두 개 곱하면 2분의 3인데? 저거 두 개 더했으면 12예요. 아, 그냥? 근데 왜 난 6이라고 적어놨지? 약분한 거 적은 거구나. 12래. 그러면 12면 얘가 6, 얘가 6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2, y는 3. 그래서 곱은 6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산술계를 쓸 땐 이렇게 쓸 거야, 우리. 앞으로. 얘도 마찬가지. 산술계를 쓸 거래. 근데 산술계식은 이렇게 쓸 거지. 마찬가지야. 얘하고 같을 때 최대수가 성립할 거야. 근데 알고 있는 건 x랑 y랑 곱이네. x랑 y랑 곱이네. 곱이 8이라고?
얘는 좀 귀찮네. 얘는 좀 귀찮네. 얘는 이 식도 별로 이렇게 길진 않아서 그냥 전원 갖다가 집어넣고 계산할 수 있긴 한데, 이것도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XY 곱이 8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쪽을 보면 얘가 이렇게 2AB로 나오는 거지. 루트까지 포함한 요 값이 2AB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2 곱해주면 2AB가 8이거든? 우리는 이놈이랑 이놈이 같다라고 식을 써야 돼. 그래서 A하고 2B를 보는 거야. 이렇게? A하고 2B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A하고 2B가 같은 놈이래. 근데, 이거 왜 8이야? 2를 곱했으니까 16. 같은 숫자 두 번 곱해갖고 16이 만들어지려면 그놈은 누구야? 4. 그래서 얘도 4가 돼야 되고, 2B도 4가 돼야 되고, A도 4가 돼야 돼. 이해되겠어? 그래서 A는 4고, B는 2가 되는 거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야. 산술계를 쓸 때. 여기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정리하자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겠죠? 합을 알려주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때나, 반대로 곱의 값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 산술계를 쓰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구조를 보고 산술계를 써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1단계 산술계 평균이에요. 여기까지가 1단계 산술계 평균인데, 그러면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네. 합을 알려주던가 곱을 알려주던가. 이건 뭐 알려줘야 일단 산술계를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이거 산술계와 평균 문제래. 그런 게 있어. 이제 그런 건 어떤 경우냐면,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야.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 중에서 가지고 있는 변수 두 개가 서로 역수 관계가 보일 때. 예를 들어서 x하고 x분의 2를 줘. 두 변수를. 얘를 가지고 산술계를 쓰면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쓰겠지. 원래는 곱을 알려줘서 이거 숫자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곱을 안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알려주지 않아도 이건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질 거야. 이거 숫자로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문제 중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고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텐데, 요 케이스 중에서, 요 밑에 써 있는 두 번째 케이스 중에서 역수관계의 두 변수가 보일 때는 곱을 알려주지 않아도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어요. 역수관계인 두 변수를 가지고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들어보고 나면 당연한 거지. 그지? 역수관계니까 굳이 곱을 알려주지 않아도 곱하면 숫자가 나올 거거든. 이런 것들이 산술기하 부등식을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요 뒤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인데, 조금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하면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918번 보면은 곱을 알려주지 않았잖아, 그지? 그래 놓고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이해되겠어, 이거? 무슨 문제 구조를 보고, 이거 산술기하 문제구나, 이해가 돼야 돼? 최소값이 2래. 최소값이 2라고?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네? 얘도? 얘가 지금 4x 플러스 x분의 a 가지고 산술계를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럼 2배의 루트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게. 이 모습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 최소값이 2가 되려면 얘는 1 돼야 돼, 1. 그죠? 그래서 a는 얼마?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곱을 알려주지 않아도 산술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합을 알려주면 뭘 물어봐야 되지? 곱의
최대를 물어봐야 돼. 그게 산술기하거든? 곱의 최대를 물어야 되는데, 나보고 이놈의 최소값을 물어보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추가로 배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놈으로 풀 수도 있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훈련하는 단계여서 산술기하로 볼 거예요. 자, 원래는 곱의 최대값을 물어봐야 하는 문제인 거야. 그런데 이놈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산술기하로 생각을 하면, 산술기하 시간 안 쓸게요. 안 쓸게요.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곱의 최대값이 만들어질 때, 얘랑 더해서 8을 만드는 놈이니까 얘도 4고 얘도 4일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4가 되고, B가 2가 될 때, 이런 산술기하 부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때, 이 A 이퀄 4랑 B 이퀄 2를 여기다 대입해보면요.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지. 똑같아지네. 두 개가 또. 그래서 이 문제는 산술기하로 풀 수 있는 거야. 이 두 여기서 쓰는 산술기하 부등식이랑 여기서 쓰는 산술기하 부등식이 서로 다른 식이야. 여기서는 A 플러스 2B가 2배의 루트 2AB가 되죠. 근데 여기서 쓰는 산술기하 부등식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1이 2배의 루트 AB분의 2가 되는 거야. 이때 얘를 등호로 만족시켜주기 위한 조건과 얘를 등호로 만족시켜주는 조건이 서로 다르면 두 놈을 동시에 사용하면 안 돼. 오케이? 여기서 얘랑 같게 만들기 위한 조건이 A랑 B가 2대1 돼야 되지. 여기도 얘랑 등호를 만들기 위한 A와 B의 조건은 2대1인 거지. 이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산술기하를 그대로 여기다 산술기하를 또 적용해도 관계없는 거야. 근데 이게 등호가 서로 달라. 그러면 여기서 구한 놈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소위 함정 문제로 간혹 출제가 자주 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걸 물어보면. 이건 잘 물어보진 않는데 이 정도를 물어보면 산술기에서 꽤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등호 조건을 따지는 거거든. 되게 근본적인 내용을 따진 거라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은 어쨌든 그게 성립하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4, B는 2를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수값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는 그렇게 써먹으라는 얘기지. 되겠지? 925번 하나만 볼게요. 자, 이런 양수 A랑 B랑 C에 대해서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려는데 이거는 곱하기의 최소값이 곱하기인데? 얘하고 얘를 곱한 건데? 왜 최소값을 물었지? A 플러스 B를 하나의 문자처럼 볼 거야. A 플러스 B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C를 하나의 문자로 C만? 여기는 C가 혼자 있어서 C만 하나의 문자로 보고 이렇게 나눠서 난 이 식을 X 플러스 2Y 곱하기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 이렇게 볼게요. 됐어? 그러면 전개해보면 얘랑 곱할 때는 X가 날아가고 얘랑 곱할 때 Y분의 X 이놈이 얘랑 곱해지면 X분의 4Y 이놈이랑 이놈 곱하면 Y가 날아가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때 여기랑 이놈이 역수관계가 보이는 거야. 어차피 이 두 놈은 숫자라서 최대초수를 결정할 때 마지막에 그냥 무조건 4를 더해주는 것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최대초수를 결정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안 해요. 그래서 Y분의 X 플러스 X분의 4Y 플러스 4라는 이놈은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그리고 뒤에 4를 그냥 무조건 더하는 거야.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2배의 루트 4만 남겠지. 그리고 플러스 4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따로.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지. 얼마야? 8이지? 갑자기 내가 잘못했나. 선생님이 산수를 자주 틀리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나 헷갈려. 여기 8이야. 근데 얘는 이거고, 얘가 이놈이고, 이놈이 얘였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최소값이 8이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이렇게 역수관계를 보면서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게 역수관계를 보는 게 포인트예요. 요 유형에서는. X로 표현된 식인데, 아주 쉽게 역수관계가 눈에 띡 보이도록 이렇게 안 준 거야, 그냥. 만들면 되지. 역수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있어야 곱을 주지 않더라도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합의 최소값을 우리가 구하려면 역수관계가 보이면 돼요. 그래서 이 3이란 놈을 없애서 그냥 X만 보이게 하든가, 아니면 얘랑 똑같은 놈을 여기로 만들어주든가. 누가 편하겠어? 똑같은 놈을 만들, 둘 다. X로 만들래? 아니면 X 플러스 3으로 만들래? 그게 편한 거지. 분모를 바꾸려면 그게 쉽지 않거든. 그죠? 얘를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 여기다 그냥 3을 더해주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3을 하나의 문자처럼 읽는 거야, 그냥. 그리고 X 플러스 3분의 4가 있고, 마이너스 3은 따로 해주면 되지. 그럼 전체적으로 식은 안 변한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산술계열을 쓰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는 1이네. 됐어요? 그때 X값은, 이거 결정할 때 문제야. 자, 그때 X값. 우리는 산술계열을 얘하고 요 두 놈만 가지고 산술계열을 쓴 거죠? 이거는 그냥 추가로 그냥 더하기만 한 거, 덧셈 뺐음만 한 것 뿐이야. 산술계열은 이걸 가지고 적용한 거야. 맞죠? 그러면 얘하고 같아야 돼. 됐어?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X 플러스 3이라는 놈이가 불편한가? 자, 그냥 라지 X로 써볼게. 이게 같아야 되는데. X는 얼마? 돼? 그렇게 읽으라는 거야, 여기서. 얘를 라지 X라고 생각해. 라지 X분의 4가 있는데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2 돼야 돼? 그래서 스몰 X는 얼마야? 자, 이것도 구하라 했어요. 그때 X 값. 얘는 마이너스 1. 최소값은 얼마 나왔지? 1. 그게 n이래. 요건.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야? 더하면 0이네. 그럼. 되죠? 실제로 풀이는 매출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상황들이 수학적으로 다 증명된 과정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우리가 줄이고 안 쓰는 것 뿐이지, 이게 그냥 뭐 암기만 해서 쓰면 안 돼. 오케이? 얘도 이걸 물어볼 거야. 얘도 이걸 물어볼 거야. 자, 근데, 물어보는 게 이거네. 자, 바깥쪽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바깥쪽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언제?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의 최대? 최대? 여기 있다. 곱의 최대를 나보고 구하라는 상황인 거네. 곱한 값이 최대가 되는 그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곱의 최대값은 아니고,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때. 그지? 그러니까 진짜 질문이 이거긴 한데, 실제 본질적으로는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얘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물어보면 나한테 뭐 알려줘야 돼? 합을 알려줘야 돼. 그걸 알려줬는지 보면 되거든, 이제. 근데 이게 있는 거지. 봐. 뭐 면적을 구하든 둘레의 길이를 구하든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하니까 나는 변수를 두 개를 잡을 수 있는데요. 맞죠?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얘를 x, 얘를 y라고 둘게요. 이렇게. 그럼 면적은 어떻게 구해? x 곱하기 y. 맞죠?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해? X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y는 2개. 에이, 하나, 둘, 셋, 넷. 4X 더하기 그놈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맞죠? 그리고 조건은 뭐냐면 길이가 120cm인 철사를 겹치는 부분 없이 모두 사용해서 이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분들을 다 더한 게 둘레 길이긴 한데 그게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는데? 120. 그때 안에 거 빼고 바깥의 것만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가볼게. 그러면 이제 식은 전체 길이가 120이라는 놈을 이용해서 4x 플러스 2y가 120일 때 120일 때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거 xy 곱의 최대의 값을 구하라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거 산술기하 문제인지 알겠고 문제를 파악해서 이런 걸 구하는 거래 라고 인지했으면 더 이상 산술기하를 안 써도 돼. 우리는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죠? 더해서 120을 만들려면 얘도 60이고 얘도 60이겠지. 그럼 x는 얼마예요? 4분의 60이니까 15. 오케이. 그리고 얘도 60이 돼야 돼? y는 30. 바깥쪽 전체 둘레 길이는 x 2개, y 2개죠? 이거 2개 더하면 45인데 2배 할 거니까 92 내가 구하려는 값이 되겠지. 풀이는 딱 두 줄 이거밖에 없어. 이해하겠어? 도형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문제. 되게 흔한 문제예요, 이거. 근데 뭐 이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주지 않고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여긴 벽이 있고 철조망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난 여기만 이렇게 가두는 거지. 이렇게 가두는 거지. 이 벽 부분은 철조망을 안 세워도 되는 거야. 철조망은 얘만 세우면 되는 거야. 뭐 안에 칸막이를 또 뭐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 칸막이를 뭐 2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 산술기하 문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도형을 주면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면적이 최대가 될 때를 묻는 문제들이 산술기하 평균 문제입니다. 자, 35번. 3,6을 지나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할 건데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삼각 이삼각형? 이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내가 알아야 될 게 뭔데? 그죠?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놈을 문자로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중에 우리가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쓰는 방법이 있거든? 그거 기억나요? 어떻게 써, 이거? A분의 X, B분의 Y는 1.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됐지? X절편과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할 거야. 그런데 이 직선 위에 3,6이 있대. 그러면 얘가 그 3,6을 집어넣으면 등호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가지게 된 정보는 A분의 3, B분의 6은 1이 성립하는 거야. 그때 이게 성립할 때 이놈이 있을 때 면적은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지. 최소값이네. 최소값을 구하라고? 뭐 보통은 면적의 최대값인데? 어떡하지? 이건 곱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큰일 났네. 문제, 내가 배운 거랑 다르잖아. 이씨, 어떻게 해? 내가 너한테 사기친 거야?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요. A분의 3과 B분의 6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기 때문에 오른쪽에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A, B의 곱이 분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그대로 산술기하를 써보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놈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A, B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지? 자, 이 분수가 분자는 고정돼 있어.
분자는 고정되어 있고 분모가 변할 수 있는데 분수식에서 내가 분모를 키우면 분수는 작아지지. 지금 우리는 이놈 전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네? 얘가 계속 커진다면 분모는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될 때 이 곱은 최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곱의 최소값을 묻는 거예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이거 더한 게 1이라고? 산술계가 쓰기로 했으니까 이거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되죠? 계산은 안 할 거고, 이게 얼마? 얘도 그래야 되네. A는 얼마야? B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답은 얼마? 6이랑 12 집어넣으면은 36. 구하려는 값은 4번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산술계를 써놓고 얘를 식을 정리해서 막 계산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겠지만, 그쪽으로 훈련하는 것보다는 등호 조건을 이용해서 숫자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문제 풀면서 계속 두 가지 상황을 다 해봐. 계산도 해보시고, 숫자 찾아내서 그냥 바로 최대 최소를 그냥 결정하는 방법도 자꾸 해보세요. 익숙해져야 시험장에서 써먹게 되거든? 됐지?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제 코시부등식이에요. 코시부등식도 똑같이 아까 그 산술기하 부등식을 얘기했을 때처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보는 거야, 얘도. 코시부등식이 이렇게 생겼거든? 특징은, 이거 따라 안 써? 쓸까? 얘도 절대부등식이거든. 그래서 이걸 증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건데, 얘는 이제 식 모양이 생긴 게 좌변에는 제곱들이 있어요. 우변도 제곱인데요? 근데 변수를 직접 제곱한 게 아니고 안에서 더해서 전체를 이제 제곱을 하는 거고, 각각의 변수들만 보면 여기는 각각의 변수들이 다 제곱이고, 얘는 그 제곱 밑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곱해서, 그죠?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야. 코시부등식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모양이 항상 성립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냥 이 모양이 되게 만들면 돼. 그리고 이놈은 위에처럼 등호 조건이 언제 성립하냐면 이렇게 곱한 놈과 이렇게 곱한 놈이 같을 때 성립해. 뭐 여기서는 이렇게 분수식으로 써놨는데 결국 같은 얘기죠? 이거 두 개 곱한 게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AY의 곱과 등호는 요때 성립해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숫자를 바로 뽑아내기도 하긴 하지만 이거는 곱이 같아야 되니까 문자도 4개씩이나 있고 이래서 보통은 이제 비례관계로 밖에는 이제 숫자들이 결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모양 만들기가 거의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양 만들기가 무슨 얘기냐? 요거는 증명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써서 보여줄까? 이거 배웠을 거 아니야, 이것도. 배우긴 했어요. 그때 배웠을 때 아마 봤을 거야. 이거 그냥 전개하면 되고, 이것도 전개하면 돼. 그래서 한쪽으로 싹 몰아. 그럼 완전 제곱식이야. 그걸로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과정에, 여기는 안 나오냐. 뭐, 다른 책에, 이거는 지금 문제집이라서, 그래서 해설서라는 게,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복습하고 이럴 때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해설서라는 게 필요한데, 수학의 정석, 이런 게 해설서야. 마플 교과서. 그 다음에, 여기 이 책에서 나온 건 개념온.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유형온이죠. 이거는 문제집이야, 유형온. 해설서라는 거는 이런 수학적인 원리들에 대한 설명을 많이 넣어놓은 책을 해설서라고 그래. 그래서 수학의 정석이라든가, 마플 교과서라든가, 또는 개념온, 이런 책들은 해설서라고 보면 되거든. 혼자 공부하면서, 예전에 이거 분명히 배웠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럼 그 해석서를 들춰오는 거예요. 이렇게. 쿠시-슈바르츠 부등식 증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 모양 만들기가 문제풀이의 전부라고 뭐 봐도 돼요. 쿠시 부등식은. 그래서 요놈에 대한 문제는요. 36번 보시면 정보가 이래. 2차들이고 여긴 1차들이고. 그지? 여기는 다 2차들이고 요 안에는 다 1차식들이고. 그래서 이 주어진 정보 얘랑 얘를 가지고 나는 이놈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좀 모양이 좀 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요. x제곱이랑 y제곱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2y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여기 필요한 게 1이네, 1. 그리고 얘는 2y를 만들어야 되는 거, 여기 2가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야 이 부등식이 완벽하게 성립하는 모양이 되겠지. 그지? 이거 만드는 게 다야. 호시 부등식은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그럼 얘는 얼마래?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이놈의 최대값은 5. 아, 최소값도 물어보네? 근데 그 정도 부등식은 지금 이거잖아.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자, 코시부등식은 모양 만들기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냥 모양 만들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9번이 좀 불편해 보이려나? 루트가 있어서? 뭐, 다를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차수가 그냥 제곱만큼 차이가 나는 거거든? 얘네들, 이거 제곱한 게 여기 있잖아. 여기 제곱한 게 여기 있고. 그지? 그래서, 자. 이제 얘네들이 제곱한 모습들이니까, 제곱한 모습들이 왼쪽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왼쪽에다 쓰는 거야. 이게 제곱한 모습이라고 그랬지. 2a 플러스 5b 그리고 오른쪽에는 루트 2a 플러스 루트 5b 이렇게 있는 거거든. 되겠어? 그러면 얘가 그대로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는 1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5b가 그대로 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1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좌변은 2가 있는 거고 얘는 8이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최대값 물어봤어요. 이거 제곱한 게 16이 돼야 된대. 그럼 얘는 얼마? 4. 자, 그걸 도형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나? 83번. 대각선의 길이가 4루트 2인 직사각형에 이렇게 있다고?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놈의 가로 세로를 얘기하지 않고요. 대각선을 얘기하네? 얘가 4루트 2라고? 그리고 물어보는 건 이제 가로 세로네. 그지? 둘레 길이. 둘레 얘기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를 뭐 A, 세로의 길이는 B 뭐 이렇게 두면 되겠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야. 여기서 나보고 물어보는 게 길이의 합의 최대값 둘레 길이가 2a 플러스 2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정보는 뭐가 있는 걸까? 이 그림에서? 응? 두 개. 제곱의 합. 피타고라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 왜? 그래, 30이네.
돼? 이게 이 문제야, 지금. 풀었으면 이 문제야. 여기 2차들이 있고, 여기 1차들이 있네. 그래서 이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알고 x니까, 요렇게 쓰면, 근데 여기는 이걸 물어봤어? 2a, 2b?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부등식을 쓰는 거지. 코시 부등식. 되죠? 그럼 여기 a밖에 없는데 여기를 2a로 만들었다고? 여기는 2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도 b 하나밖에 없었는데 2b가 됐거든? 그럼 여기도 2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4 더하기 4니까 여긴 8이네? 그리고 얘는 32라고 보여놓은 거고. 이거 2의 5제곱, 2의 5제곱, 2의 세제곱 곱하면, 2의 8제곱. 그래서, 이거 제곱한 게 2의 8제곱이 돼야 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죠? 합의 최대값은 2의 4제곱, 16이 구하려는 값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의 코시부등식 문제였고요. 코시부등식은 그림으로 나오면 학생들이 좀 많이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스타일이 최대 최소를 묻는데 산술기하로 안 돼. 그러면은 코시부등식이라고 생각해도 돼. 944번은 똑같은 문제죠?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얘기만 추가됐을 뿐이지 방금 전에 푼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냥.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끈이 묶여져 있다 그래서 끈 때문에 되게 구조가 복잡해 보이는 건데 여기서는 자 끈의 두께랑 매듭의 길이는 다 무시하래. 무시할 건데 눈으로 보기에 되게 복잡해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해놓은 것뿐이야. 우리는 저 문제에서 그냥 이런 상자 모양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끝이야. 얘를 뭐 끈으로 묶어내고 뭐 묶어서 뭐 이런 건 안 봐도 돼. 그냥 이게 다야. 이런 상자가 있다. 이게 끝이야. 그치? 이런 상자, 그러면 이런 상자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대각선의 길이는 이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을 잇던가 아니면 얘랑 얘를 잇는 거 이거 물어보는 거죠? 얘를 이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대각선. 우리 이 대각선 구하려면 얘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돼. 모든 길이는 다 기초가 피타고라스예요. 그죠? 피타고라스 아니고 다른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삼각비에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 외에는 다 피타고라스야. 다 직각삼각형이야.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면에서의 대각선이잖아요. 그지? 각 변의 길이를,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 높이를 내가 C라고 이렇게 두면, 얘는 어떻게 정해요? 그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그러면 우리 요 대각선을 구하려면 이거 제곱할 거고, 이거 제곱할 거잖아. 결과적으로, 대각선의 길이는 제곱한 대각선의 길이를 제곱한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겠죠?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그냥 이놈한테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지. 맞지? 이놈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근데 알려준 정보가 뭐냐면, 60짜리 끈을 가지고 이걸 포장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가로로, 요렇게 끈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 이거. 이렇게. 앞쪽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변하지? C가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네. 높이는 5라고. 그럼 A랑 B만 결정하면 되는 거네? K는 뭐야? 최소값이 K일 때? 이 길이가 몇 번 들어가죠? 이거 묶을 때? 한 번, 두 번. 그죠? 그리고, 요렇게,
요것도 한 번, 두 번. 근데 C는 걔는 네 번 들어가. 그래서 둘레 길이를 만들 때 A가 두 번 들어가고요. B도 두 번 들어가고요. C는 네 번 들어가요. 이놈이지. 이놈이 60이 된대. C는 5라고 줬고. 근데 이놈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산술기야, 지금. 산술기야? 산술기가 아닌데? 합을 알려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코시네. 산술기하로 풀어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산술기하가 안 되잖아. 문제 구조가, 그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하는 거야. 되겠어? 코시 부등식 쓰는 건 어떻게 써야 될까? 알려준 게 저거고,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길 비워놓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쓰고, 코시 부등식을, 여기를 2a, 2b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제곱 붙여야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 이 모양을 만들려면, 여기 또 2제곱 들어가겠지. 여기는 또 8, 얘는, 이거 구하라고 그랬고, 얘가 얼마야? 이게 넘어가니까 40. 얘는 40. 40을 제곱하면은 1600. 1600을 양변을 8로 나눠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00? 그러니까 200에다가 요거 c가 5, 25를 더해야 되겠죠? 양수 대각선 길이의 최소값이 k일 때 k를 구해라. 할 수 있겠어요? 코시 부등식을 쓸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만 합니다. 문제가. 오케이. 그러면 코시 부등식 문제까지 다 봤네.